폐렴 예방 주사를 맞았더니 치매가 예방된다면 이게 덤이 아니라 그야말로 횡재잖아요.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 더 있겠어요, 교수님? 근데 이거 맞나요? 네, 이런 연구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미국 듀크 대학에서 5,1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65세 이상 인구고 이제 연구 디자인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전 의무 기록을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앞으로의 연구는 조금 어려운 게 폐렴 예방 접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한 군 안 한 군을 비교하는 거는 앞으로는 시행되기가 윤리적으로 좀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 기록을 비교한다던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좋은 일인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폐렴 예방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은 분들은 아닌 분들에 비해서 20-30% 이런 치매 유병률이 낮았고요. 치매 걸린 사람들 수가 낮았다는 거고요. 반면에 유전적으로 이런 유전자가 치매 유전자가 없거나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 있어서는 40%까지 줄였다 하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그리고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맞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맞게 되어 있는데 한 번만 맞는 경우에도 17% 정도 감소했다 그러고 여러 번, 2번 이상 맞았을 때는 거기다가 13%가 더 줄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런 시기에 특히나 코비드 때문에 예방접종하러 병원에 안 가시게 되기 쉬운데 지금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 자체가 인과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약은 아니지만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치매 유병률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수님? 네, 그 연구팀이 얘기하기는 그런 거를 해서 면역계가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는 보정을 했는데 이런 백신을 열심히 맞는 사람은 그만큼 건강행동을 잘 하는 거라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더 고려해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예방접종이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 이미 많은 분들이 맞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치매와 어떻게 해서 연관이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김 교수님. 네, 사실은 저희가 보통 치매라고 하는 병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몸에 계속 안 좋은 것들이 반복되면서 뇌에 지장을 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몸살이 나거나 몸이 안 좋으면 시험 볼 때 시험을 못 보듯이 자꾸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거나 감기, 폐렴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뇌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10년, 20년, 30년 계속 축적이 되면 결국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뇌 기능에 손상이 생기기도 쉽고 그로 인해서 인지 기능의 저하를 동반하는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염증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백신이 있는 거고 이런 백신 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그만큼 잘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뇌 기능의 손상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전부 관리를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백신 접종은 건강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반가운 소식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도 가족력이나 뭐 혈관 질환 같이 치매 고위험군인 분들은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김광준 교수님? 네, 사실은 이제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자주 접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는 성격이 변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내가 화를 좀 잘 낸다든지 혹은 굉장히 엄격해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성격이 이제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이외로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행동 양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행동 양식의 변화는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폭이 달라집니다. 운동 기능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걸음걸이를 할 때 걸음걸이의 보폭이 달라지게 되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어떤 일상생활 행위라고 하는 것 중에 몸을 씻는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하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일들도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옷을 뒤집어 입는다든지 혹은 내가 평상시에 잘 다니던 길 같은 곳을 내가 여기를 처음 왔었나 하는 식으로 헷갈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 인성의 변화, 기억력의 변화,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의심된다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40%나 그 위험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주셨어요. 저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약 40세부터 수축 기혈압 130ml HG 이하로 유지하고 당뇨병에 걸리지 않고 비만하지 않게 관리하라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청력에 문제가 있다면 보청기를 빨리 하고 큰 소음을 피하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거 아울러서 우리 김 교수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청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전부 혈관을 망가뜨리는 질환입니다. 치매의 주요 원인 중에는 혈관성 치매라는 게 있고 이런 혈관을 망가뜨리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관리해야만 치매 중에 중요한 원인인 혈관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력에 대한 부분은 박민선 교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경도에 이 청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치매의 위험이 1.9배 정도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중등도인 경우에는 4.9배 정도 증가하는데 저희가 눈이 안 좋은 거하고 귀가 안 좋은 거하고가 이제 연세 드시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귀는 아무래도 의사소통을 하거나 사회적 고립이나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치매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관이 조였다 말았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요. 보청기가 정확하게 도움이 된다는 아직 근거는 없지만 보청기라도 써서 사회적인 소통을 좀 유지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좀 조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상이 당하면은 그 치매 위험이 증가하게 되니까 외상 당하시지 않도록 머리 잘 보호하셔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치매 예방하는 생활 습관 알아봅니다. 금연하라, 주변 사람도 금연하게 도와라, 그리고 과도한 음주하지 말라, 금연, 그리고 절주 나왔고요. 공기가 나쁘고 미세먼지 많다면 외출을 자제하고요. 삶을 활동적으로 살라 나왔습니다. 이거 아울러서 김 교수님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금연이나 음주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혈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흡연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니코틴이나 타르와 같은 안 좋은 물질들이 뇌 자체에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저산소증을 유발하면서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치매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금연은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음주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를 하시면서 필름이 끊기고 기억력이 떨어질 정도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치매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를 하시는 경우에도 필름이 끊길 정도까지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고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는 미세먼지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중국이라든지 몇몇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은 곳에서는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면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뇌로 가는 산소의 양을 충분히 공급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치매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얘기가 돼서 미세먼지가 심각하거나 공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야외 활동은 참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몸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자극을 받지 않으면 뇌도 계속 쉬게 되고 쉬는 과정은 안 쓰면 약해지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활발하게 삶을 사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